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토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이 정치계에서 이렇게 또 떠나가지고 자신의 사업에 이렇게 또 몰두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또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정치계에서 이렇게 또 떠나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업으로 이렇게 또 돌아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챌린지들이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뭐 가장 많이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테슬라이지 않습니까?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렇게 또 붙어 먹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마무시하게 이제 정치적으로 후원금들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싸주고 요번에 이제 대통령의 이제 당선이 되게 하려고 필라델피아 가가지고 뭐 돈도 엄청나게 쏘고 매일 한 명씩 이렇게 또 추첨을 해가지고 뭐 100만 달러씩 이렇게 또 주고 뭐 사람들한테 투표를 하면은 47달러를 줬다가 뭐 100달러를 줬다가 돈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감사를 한 거지. 일론 머스크가 나한테 돈도 주고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제 도지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도지 수장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미 정치계를 엄청나게 흔들어 제껴버리지 않았습니까? 흔들어 이렇게 제껴버리면서 사람들 막 자르고 뭐 굉장히 많은 부서들 막 처리해버리고 뭐 축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 일론 머스크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대중적인 그 브랜드가 바로 이제 테슬라이지 않습니까?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가 아주 그냥 개 떡락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떡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불매운동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뭐 자발적으로 이 테슬라 매장 앞에 가가지고 이제 사지 말라고 이렇게 시위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이제 타격을 이렇게 또 입어가지고 지난 1분기 수익이 71%나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럽 역시 뭐 이런 제스처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아니 일론 머스크 완전히 구급하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다가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스탠스를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 유럽을 이제 동맹 국가가 아니라 뭐 돈 더 내놓으라. 나토 너네들이 알아서 지켜라.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 또 이런 작전에 이렇게 또 붙어 먹어라고 하면서 테슬라 판매 역시 유럽에서 이제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판매량 역시 이제 절반으로 이렇게 또 줄어버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슬라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아니 정치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가지고 일을 해라. 테슬라에서 일을 해라. 라고 이렇게 또 굉장히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주식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언젠가부터는 이제 뭐 텔레비 같은 곳이나 뭐 백악관에서도 이렇게 또 안 나오게 되면서 좀 이제 사태가 심각한 것 같아라고 이렇게 좀 이제 느끼는 모습이 이렇게 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치계에서 얘기가 안 돌았거든요. 정치계에서도 이제 너무 이제 난리를 치다 보니까 정치계에서도 좀 이제 일론 머스크를 좀 싫어했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는 결국에는 이 정치 이 영향력을 이렇게 또 펼치는 것을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이제 사업에 몰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어쨌든 이 테슬라 이 주주들은 일론 머스크한테 테슬라에 와가지고 적어도 일주일에 40시간씩만 일해라.
적어도 그리고 모든 자신이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한테 너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24시간 일을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정치를 이렇게 또 떠나오게 되면서 이제 자신의 사업을, 특히 이제, 테슬라를 우선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자율주행 택시, 이제 로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로보택시를 이제 내일 모레부터인가 이렇게 또 시작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6월 초부터 이 텍사스 오스틴에서부터 테슬라 모델 Y를 이제 변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로보택시로 이제 10대 정도 이제 먼저 시범 운행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거든요. 시범 운행을 이렇게 또 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잘 이제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올 말까지 이 미국에 있는 주요 도시들로 이렇게 또 확대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늘리겠다. 수천 대에서 이제 수만 대까지 이 로보택시로 이렇게 또 늘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 이 테슬라 차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테슬라 차량이 이 풀 셀프 드라이빙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쓰고 있는 이 센서들을 본다고 하면은 카메라 8개, 9개밖에 되지가 않는다고요. 카메라만 쓰고 있거든요. 센서가 단 하나도 없이. 그에 반해 가지고 이 경쟁사인 구글의 이 웨이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웨이모는 카메라만 뭐 28개에다가 거기에다가 뭐 소날 센서도 있고 뭐 라이다 센서도 있고 센서가 굉장히 많다고요. 그래서 이 안전성을 좀 이 우선시 두고 이 웨이모는 이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운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센서 같은 것들이 너무나 없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뭐 풀 셀프 드라이빙 많이들 이 테슬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자기가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쓰고 있는데 정말 좋기는 좋단 말이야. 좋기는 좋은데 크리티컬한 그런 실수는 계속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사람이 이 테슬라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그 위험 상황에 이제 대비를 이렇게 또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이 로보택시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냥 테슬라 모델 Y를 로보택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해요. 설마 이게 6월달부터 이렇게 또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이 10대 중에 뭐 단 한 대라도 좀 이제 크리티컬한 그런 문제를 이렇게 또 일으킨다고 하면은 이거 로보택시 다 무산되는 게 아니느냐라고 걱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러한 로보택시 문제도 빨리 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소셜 미디어 X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트위터였던 이 X도 지금 현재 이 일론 머스크가 좀 이제 극우 쪽으로 이렇게 또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SNS 뭐 미디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틱톡 뭐 이런 뭐 유튜브 이런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음모론 같은 것들은 좀 이제 잘 막거든요. 잘 막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 극우 쪽으로 이렇게 또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X에다가는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나는 지향을 한다라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일론 머스크 까는 얘기 있으면은 차단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극우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프리덤 오브 스피치를 지향을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음모론자들이 다른 데서 다 막혀버리다 보니까 다 X로 왔다고 합니다. X로 막 음모론 엄청나게 이렇게 또 뿌리다 보니까 미스인포메이션 뿌리고 뭐 가짜 뉴스들 이렇게 또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좀 X에다가 웬만하면은 이 광고를 안 하려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광고 수익이 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감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감소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몇몇 기업들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일론 머스크의 X에다가 이렇게 또 광고를 일부러 이렇게 또 하는 등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X를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뭐 음모론 같은 거 계속 퍼지고 뭐 가짜뉴스 이렇게 또 퍼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다. 이 광고 수익은 계속 이제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이 X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문제가 이렇게 또 많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 X도 있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굵직굵직한 그런 기업들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 X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스타쉽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차세대 엄청나게 대형 로켓
그 우주선을 이렇게 또 시험 발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번째 이 시험 발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최근 이제 3번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터져버렸거든요. 이 하늘에서 이렇게 또 폭발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보이기는 보였지만 어쨌든 실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스타쉽 이제 문제도 이렇게 또 해결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스페이스 X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는 3,500달러로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투자 가치가 이제 높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는 이제 나사랑 이제 달 탐사 계획도 이렇게 또 진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 X가 또 이제 같이 이제 자회사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게 스타링크이지 않습니까? 스페이스 X에서는 그 팔콘 9 로켓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스타링크를 계속 이제 하늘에다가 이렇게 또 쏘아 올리거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사우디에 이렇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방문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방문을 하면서 위성 인터넷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계약을 이렇게 또 성사를 이렇게 시켰다고 하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이런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도 스타링크 이 서비스 진출을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인 영향을 잃게 된다고 하면은 이 스타링크 이 전 세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니까 거기에 이제 꼽사리 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또 넓혀 갔었던 것인데, 어쨌든 이 정치계에서 이렇게 또 떠난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이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또 풀어야 한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또 본다고, 이제 어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정치계에서 이렇게 또 떠난다, 워싱턴 DC에서 떠나고 자신의 사업에 이렇게 또 몰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오벌 오피스 화이트하우스로 이렇게 또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작별 인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한테 너무나 감사하다. 일론 머스크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해가지고 이 도지에서 이 많은 것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또 이게 손에 이제 피를 묻힌 게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정부 부서들을 막 축소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막 공무원들 막 잘라버리고 그런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다가 이제 피를 묻혀야 되는데, 이 피를 묻힌 사람이 욕을 먹는 건 당연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을 대신 해준 것과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워싱턴 DC에서 이제 근무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하는 날이다 보니까 너무나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서 황금 열쇠를 이렇게 또 수여를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황금이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화이트하우스도 이렇게 또 보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들어간 다음에 황금 액자 같은 거 하고 막 테두리에다가 막 황금 칠하고 골드 칠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호텔도 다 황금색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부자들을 위한 그 비자를 이렇게 또 만든다고 하면서 골드 카드, 그린 카드가 아니라 이제 골드 카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500만 달러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건지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은데 500만 달러 하면은 부자들한테 비자를 이렇게 또 준다나 만다나 그것도 이제 골드 카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한테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해줬다고 하면서 손에 이제 피를 묻힐 거 이제 지가 이렇게 또 묻히다 보니까 황금 열쇠를 이렇게 또 수여를 이렇게 또 해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이 일론 머스크가 화이트하우스에 와가지고 이 이제 페어웰 이제 작별 인사를 이렇게 또 하는 와중에 이 얼굴을 보면 이제 눈에 이게 멍이 이렇게 또 들었거든요. 멍이 들어가가지고 이 기자들이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제 멍이 이렇게 또 들었냐고 눈에 라고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는 이제 자신의 그 아들 5살짜리 이제 아들이랑 이렇게 또 놀다가 이렇게 펀치하라고 했나 했는데 진짜 펀치 해버려가지고 내가 아들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설명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프랑스 그 대통령의 나는 프랑스 대통령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조크식으로 이렇게 또 하던데, 어쨌든 이 프랑스 대통령 또 이제 뭔가 이렇게 또 하고 보면은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에 이렇게 또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프랑스 대통령이 이제 내리기 전에 이제 비행기 문을 이렇게 또 여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부인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이 프랑스 대통령이 막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탁 때리는 듯한 것이
영상에 찍혀가지고 그때도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예. 아니 어떻게 아무리 부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프랑스의 이제 대통령인데 이게 뺨 같은 거에 때리고 그러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마크롱 뭐 어쩌고 뭐 썰렁한 농담을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치계에서 이렇게 또 떠나면서 이 골든 그 열쇠도 받고 돈 드린 게 얼마나 큰데 골든 열쇠로 이제 입싹 닦고 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요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 이 B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피트 헤그세스 미국의 이제 국방장관이 어제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또 열린 이 안보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시아 동양권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의 이 대만에 대한 위협은 굉장히 지금 임박해 왔다, 임미넨트다라고 이렇게 또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국방비를 더 늘려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유럽처럼 이제 돈을 늘려라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군대에 돈을 이렇게 또 너무나 이렇게 또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돈 쓰는 것을 이렇게 또 줄이겠다. 다른 나라들이 이제 좀 더 이제 국방비를 이렇게 또 늘려가지고 너네들은 너네들이 알아서 좀 이제 지켜라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무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미국이 슈퍼파워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어떠한 나라도 이제 미국에 이제 대들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뭐 여기저기서 다 뭐 국방비 이렇게 또 쓰면서 뭐 서로 막 강해지고 막 그런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이제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또 지금보다는 이 슈퍼파워의 그 위상이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중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대만을 진짜로 이제 침공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인다. 임미넨트이다. 임박해 왔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에 이렇게 또 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군사적 위협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중국은 훈련을 이렇게 또 하고 실제 시나리오 연습을 하고 있다. 이 미국의 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정말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피트 헤그세스는 이렇게도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시아권에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전쟁을 이제 억지를 이렇게 또 하는데 이렇게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 유럽처럼 우리가 이제 나토에서 이제 살짝 이렇게 또 빠져나오면서 지금 독일을 본다 보면 독일은 이제 국방비를 엄청나게 지금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럽은 이제 유럽이 알아서 좀 이제 지키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너네 아시아도 너네가 알아서 잘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 피트 헤그세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아시아 국가들도 국방비를 5%대까지 GDP 대비 5%대까지 이렇게 또 늘려라. 라고 이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를 뻐꾸기처럼 이렇게 또 피트 헤그세스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피트 헤그세스는 완벽하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똘만이거든요. 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트 헤그세스가 이제 국방장관으로 능력이 없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 국방장관으로 이 피트 헤그세스를 이렇게 또 꽂아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왜냐하면은 자기 말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피트 헤그세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똑같이 이렇게 또 뻐꾸기처럼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민주당에서는 좀 이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지금 이 국방장관이 이렇게 또 가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동맹국을 우리 같이 이제 미국이랑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함께 가야지 이렇게 선택을 강요를 이렇게 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전 세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요동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더 LA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LA에서 굉장히 많은 이 에이시언들, 동양 사람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 불체자들을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이제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이제 나이트 클럽에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이제 남부에 있는 어느 한 뭐 언더그라운드 뭐 나이트 클럽 같이 한 비밀 나이트 클럽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 뭐 아이스들이랑 뭐 국토안보부 뭐 폴리스 이렇게 또 해가지고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중국 국적자들, 대만 국적자들 이렇게 또 해서 36명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또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이 동양 사람들을 이렇게 또 체포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융 범죄도 이렇게 또 일으킨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서든 캘리포니아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니까 아마도 뭐 LA 근처 뭐 오렌지 카운티 뭐 이런 곳이지 않나. 이 아시안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렇게 또 많은 불체자들이 이렇게 또 잡힌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나이트 클럽에서 이렇게 또 놀고 있다가 잡혔는데 이게 뭐 불체자도 있기는 있겠지만 불체자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또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히 또 구아테말라 그 사람인가 뭐 엘살바도르 그 구치소로 이렇게 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아시아계 그 불법 체류자들을 무슨 어디지? 그 아프리카 있는 데로 이렇게 또 그냥 보내버리지 않았습니까? 괜히 또 이제 시민권자도 이제 껴있는데 다른 나라로 이렇게 또 추방이 될까봐 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시민권자이고 뭐 영주권자이고 합법적으로 이제 미국을 체류를 하고 있는데 나이트 클럽에 갔다가 이렇게 잡혀버려가지고 아니 나는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듣지도 않고 그냥 추방을 해버린다. 와 그러면은 진짜 멘붕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SNS 서비스 이렇게 또 보면은 여러 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명이 실제로 이제 영주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방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여성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막 이렇게 또 바이럴하게 이제 퍼주고 있는 그 영상이 이렇게 또 있는데 내 허스밴드 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인 여성이 허스밴드가 동양계라고 한다고 합니다. 동양계인데 어느 날 잡혀갔대요. 불법 체류자라고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아니 백인이랑 결혼했으면 당연히 영주권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지금 내 허스밴드 돌려달라고 막 울면서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지금 이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자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영주권자이면서 아니면은 뭐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백인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잡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또 다른 나라로 이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미국에 불법 체류자가 있어가지고 추방을 당하게 되어야 한다고 하면은 당하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좀 흘러가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백인이 아니고 히스패닉이거나 뭐 동양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또 잡혀가지고 지금 뭐 추방을 이렇게 또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요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이지 않나 저희들한테도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미국은 원래 이 이민자들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진짜 멀타이 내셔널들로 이렇게 또 이 멜팅팟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세워놨는데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백인 우월주의 이렇게 또 지도 독일계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독일계 이민자잖아.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래 놓고서 막 뭐 히스패닉들 막 잡아들인다고 하고 멕시코 막 얘기하고 에이시언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 진짜 너무나 화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또 가디언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관세를 이제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어제 발표를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철강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25%에서 2배로 늘려가지고 이 철강을 50%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어디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펜실베니아주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US 스틸 그 공장이 이렇게 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대통령인데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철강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2배 인상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라고 하면서 철강에 대해서 이제 50%로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린다라고 했다고 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루미늄 역시 6월 4일부터는 똑같이 50%로 관세를 이렇게 또 올리겠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또 자화자찬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이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니폰 이 제철이 US 스틸에다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한다라고 이렇게 또 뭐 계약 같은 거에 이렇게 또 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원래는 이 니폰 스틸이 US 스틸을 인수를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때부터 인수를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일본 제철이 되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하면서 US 스틸은 계속 그대로 있고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계속 이어가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또 된 건데 그런데 이제 자신이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기 또 가가지고 블록버스터 딜이야 라고 이렇게 또 홍보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내가 이 US 스틸을 지키면서 일본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니폰 제철에서 일본에서 이 US 스틸에다가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돈을 이렇게 또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하면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가지고 우리 미국의 철강 산업을 이렇게 또 보호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의 25%의 그 관세가 아니라 수입되는 철강들은 50%대까지 이렇게 또 올리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또 내일 모레 미국의 주식시장 또 이제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타코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먼저 이제 관세를 때렸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또 빼는 또 닦고 하는 거 아니느냐 트럼프 대통령라는 그런 얘기들이 어마무시하게 그 댓글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관세 뭐 50% 이렇게 또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철강 노동자들한테 $5,000씩 보너스를 약속을 이렇게 또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5,000씩 너네한테 줄게라고 하면서 아니 자신이 그냥 대통령인데 뭐 굳이 유세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유세 활동 같이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철강은 국가 안보의 문제이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연설 중에 또 2020년도 그 대선이 도난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제 거짓 주장을 또 반복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아니 대통령 됐잖아.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았나? 또 도난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거짓 주장이라는 게 다 밝혀졌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졌어. 2020년도에는 졌어. 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요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어. 이기면 된 거 아니야. 그런데 또 계속 거짓 주장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브레인 워시가 될 수밖에 없어. 어쨌든 정치인 똑바로 차려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 세계 글로벌 이코노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경기 침체가 전 세계에 이렇게 또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요번에 1분기에 뭐 여러 가지 뭐 실적 발표가 이렇게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좀 이제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이 무역 혼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글로벌 이코노미는 예상보다 이제 견조하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유럽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최근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IMF는 전 세계 GDP를 이 하향 조정을 이제 소폭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2.8%를 이제 소폭 이렇게 또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2.8%라고 한다고 하면은 평균치이다, 장기 평균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위험한 그런 지표들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나쁜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또 나오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넣었다가 다 밀어놨기 때문이죠. 다 밀어놓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정책을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먼저 수입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조기 주문이 경기를 부양을 했다. 그래가지고 요번 1분기에 뜻하지 않게 예상보다는 더 좋은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그 관세를 때렸다가 그러다가 다 뭐 한 달, 그리고 뭐 3개월 다 미루지 않았습니까? 다 밀어놨는데, 그런데 그때 관세를 때렸을 때 수많은 기업들이 긴급으로 엄청나게 수입을 했거든요. 엄청나게 수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번 지표는 잘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전문가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산과 그리고 무역이 앞당겨져 가지고 경기가 이번 1분기에는 괜찮았다. 하지만 조금 불확실하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굉장히 불확실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경제적 리스크는 아직도 굉장히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특히 좀 이제 불리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이제 최대 수출 시장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엄청나게 지금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자동차에다가 25%씩 이제 관세를 매기기로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지금 1분기까지는 이 글로벌 경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괜찮기는 괜찮았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좀 이제 후유증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주문을 하고 먼저 이제 무역을 이렇게 또 하면서 먼저 이렇게 또 수입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그런 효과가 이렇게 또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이 실제로 이펙트에 이렇게 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내에서 이제 소비가 이렇게 또 위축이 될 것이면서 기업 투자나 고용도 이제 둔화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또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좀 나쁜 얘기들이 이렇게 또 흘러나올 수도 있어 보이지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CNBC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JP 몰건 CEO 이제 제이미 다이먼 있지 않습니까? 이 제이미 다이먼이 왜 이렇게 맨날 이 경제에 대해 가지고 이런 뭐 글루미한 좀 이제 나쁜 이 먹구름이 낀 것 같은 그런 얘기만 이렇게 또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제이미 다이먼은 이 미국의 이제 경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좀 이제 비관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제이미 다이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JP 모건을 이렇게 또 이끌어 오면서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또 이끌어 오면서 미국의 경제 핵심으로 이렇게 또 성장을 이렇게 또 시키기는 시켰지만, 그런데 항상 이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이제 비관적인 경제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인 얘기를 이렇게 또 자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08년도 이제 금융 위기 때에도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위기를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15년도 이후로는 이제 경제 위기, 부채 문제, 지정학적 이제 불안정성 등 지금 2015년도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경고를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는 경제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2023년도 2년 전에는 수십 년간에 거쳐가지고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이다라고까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JP 모건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제이미 다이먼이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어. 그 당시에 같은 시기에 아이러니하게 역대급 실적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에는 연간 순이익이 585억 달러를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이렇게 또 달성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왜 이렇게 제이미 다이먼은 자신의 기업은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 경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 하면은 이 제이미 다이먼은 위기를 대비를 하기 위한 문화를 이렇게 또 유지를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이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투자자들은 분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JP 몰건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계속 위기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위기를 계속 이렇게 또 대비를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금리 환경에서 잘 대비를 이렇게 또 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사들보다 안정적으로 대비를 해가지고 또 이제 벌어들일 때는 이제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벌어들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도 이 제이미 다이먼은 계속해가지고 아직도 미국은 위기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제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랑 좀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건희 회장님도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위기에 있다.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꿔버리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위기에 이렇게 잘 대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항상 이제 나중에는 잘 이렇게 또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오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펙 플러스에서 요번에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는 7월 달에 이 아웃풋을 이렇게 또 늘리기로 7월 달 원유 이제 생산을 하루 40일만 1000배럴로 이렇게 또 증가를 하기로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5월과 6월 이제 증상량과 이렇게 또 동일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일 가격이 조금씩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이 8개 이제 오펙 플러스 이제 국가들은 5월 이후에 계획보다 빠르게 원유 생산량을 이렇게 또 늘려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과잉 생산 국가들을 이렇게 또 제재를 이렇게 또 하면서 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또 회복을 하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이렇게 또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는 견고한 이 글로벌 경제 전망과 그리고 이제 낮은 이제 원유 재고를 이렇게 또 이 이유를 이렇게 또 들면서 우리는 이제 증산을 이렇게 또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또 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7월 달에 이렇게 또 증산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4월 달부터 7월까지 137만 배럴의 이제 증산이 이렇게 또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감산을 220만 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것의 62%를 이렇게 또 되돌리는 그런 이제 규모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이제 오일 가격을 이렇게 또 내려 버리겠다. 뭐 줄 베이비 줄 미국에다가 뭐 여기저기 꽂아가지고 기름을 많이 퍼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기름값 하나도 안 내려갔어. 하나도 안, 오히려 조금씩 오른 것 같아. 기름값 개 비싸요 지금. 아직도 미국은 너무나 비싸. 저희 동네에도 뭐 5달러 너무나 비싸가지고. 진짜, 저희 와이프 이제 BMW 7 시리즈 타는데 어제 기름을 들어갔는데 100달러가 들어가더라고, 100달러. 개 비싸요. 너무 비싸가지고. 빨리 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기름값이라도 좀 이제 싸지는 그런 거를 좀, 이 경험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다 나쁜데 기름값이라도 좀 이제 싸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바이든 대통령 때보다 더 비싸 지금. 더 비싸져가지고 너무나 이제 짜증나는 게 아닌가 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공화당에서 One Big Beautiful Bill 그게 이렇게 또 통과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법안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섹션 899이란 그런 이제 조항이 이렇게 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이 미국 외국 이 투자자들을 이제 대상을 한 그 세금 법안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조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기업에 불리한 차별적 외국 과세를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국가들의 이제 투자자들한테 미국 내 소득세를 매년 5%씩 이렇게 또 올려가지고 최대 20%대까지 과세를 이렇게 또 강화를 하는 그런 법안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이렇게 또 든다고 하면은 이 프랑스의 디지털 서비스세 3%와 독일이 이렇게 또 검토 중인 과세 10%가 이 대상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은행들과 그리고 이제 법률 회사들은 이 법안이 관세보다 더 큰 충격을 외국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또 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 개인들, 뭐 정부, 중앙은행들, 예, 그리고 미국 국채를 이렇게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모두 다 이렇게 또 영향을 이렇게 또 미쳐가지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1%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부 대형 투자자들도 이 법안에 이렇게 또 우려를 이렇게 또 표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종 통과를 하면서 이제 이 마무리를 이렇게 또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수정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법안들로 인해 가지고 이 미국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투자까지 이렇게 또 막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The number one skill to teach your kid 이렇게 또 적혀 있는데 자신의 자녀한테 가장 빠르게 그리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구이다. 심리학 전문가가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연구를 이렇게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또 보니까 예술적 능력이 인생을 이제 변화를 시킨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한테 가장 빨리 가르쳐야 할 최고의 기술은 바로 예술적 능력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스티브 잡스도 1995년도 인터뷰에서 매킨토시를 이렇게 또 만든 사람들이 음악가, 시인, 예술가, 동물학자, 역사가였기 때문에 위대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이 컴퓨터이기는 컴퓨터이지만 이 예술적 감각이 더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특히 이 악기 연주 있지 않습니까? 악기 연주는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또 활성을 하는 그런 강력한 도구이다 보니까 뇌의 구조와 그리고 기능을 재구성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준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악기를 배우게 된다고 하면은 IQ 향상이 이렇게 또 되고 언어 발달이 이렇게 또 촉진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쳐라.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자극을 하는 그 악기를 이렇게 또 선택을 이렇게 또 해라. 뭐 피아노, 기타, 뭐 트럼펫 같은 거 이렇게 또 하면서 하루에 20분 이상씩 집중해서 연습을 이렇게 또 해라라고 하면서 이 성과보다는 조금씩 이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축하를 해줘라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즈를 이렇게 또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어린 자녀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면은 빨리 악기 가르쳐 주는 게 따봉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우선 악기를 우선 사주고 유튜브에 가면은 가르쳐 주는 거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또 한번 찾아보시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또 유튜브 보면서 좀 이제 배워라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바. Missing someone